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당히 많이 오셨네요. 주말에.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창재라고 하고요. 현재 피보탈에서 스프링 클라우드하고 스프링, 그 다음에 클라우드 파운드리 쪽,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쪽을 맡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일단 제가 제목은 다 보셨겠지만 아파치 지오드와 스프링 데이터 잼파이어라고 제가 세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사고가 생겼는데 어떤 사고가 생겼느냐? 네. 스프링 데이터 지오드가 어제 새벽에 나왔습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세션 제목이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네, 스프링 데이터 잼파이어, 스프링 데이터 지오드 아무튼 처음 혹시 그러면 아파치 지오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한 번 정도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잠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아젠다는 대략 한 50분 동안 일단 아파치 지오드라는 어떤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스프링 데이터에 아까 잠깐 이제 제가 설명드렸지만 스프링 데이터 지오드가 어제 새벽에 나왔지만 아무튼 저는 그거를 이제 방금 여기 도착해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의 동일하지만 스프링 데이터 잼파이어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스프링 세션. 그러면 스프링 세션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 스프링 세션 들어보신 분, 감사합니다. 레디스 보통 사용하시나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무튼 스프링 세션 스프링 세션에 저희 잼파이어 쪽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기회가 되는 대로 데모를 조금씩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50분 동안 전부 다 끝까지 다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일찍 끝나면 더 좋고요. 아니면은 아무튼 최대한 시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세계에서 이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로 따지면은 1, 2위가 지금 현재 인도하고 중국입니다. 세 번째가 아마 미국, 모르겠고 네 번째가 뭐 인도네시아, 다섯 번째가 미국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아무튼 대략 둘이 나라가 합쳐서 지구 인구의 한 36%를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나라의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지만 최근까지 거의 모든 교통수단이 철도였어요. 혹시 막 인도에 막 철도에 막 수백 명 올라와서 막 타고 가는 거 혹시 사진 보신 분 계시죠? 해외 막 뉴스 토픽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표를 어디서 사느냐? 일단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에서 삽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인구들이 온라인 페이지에 접근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겠어요? 일단은 그 기차 스케줄을 먼저 확인을 해보겠죠.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뭐 하나 투어, 무슨 투어에 가시면은 그리고 뭐 대한항공을 가시든 항상 조회를 먼저 하시잖아요. 그죠? 해당 날짜 아니면 어느 기간에 비행기표가 있는지, 기차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의 대부분은 한 99% 정도의 트랜잭션이 전부 다 조회 트랜잭션이고요. 나머지 1%가 실제 이제 뭐 티켓을 산다든지 발권을 한다든지 하는 트랜잭션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두 사이트가 지구상에서 도 손꼽히는 어떤 그러니까 트랜잭션 개수로만 해도 손꼽히는 사이트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예전 직장이 오라클이었습니다. 오라클의 악의 회사에 한 10년 동안 있었고요. 그 회사에서 이것 때문에 제가 POC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큰 회사들 온라인으로 엄청나게 대량의 트랜잭션을 처리를 하고 대부분의 트랜잭션이 리드 트랜잭션이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상용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들, 뭐 물론 뭐 MySQL도 요즘에 뭐 클러스터링을 하시다든지 아니면 레디스를 쓰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기술이 있겠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조회 자체가 어차피 99% 정도의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메모리로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두 인도와 그 차이나, 그러니까 인도와 중국의 이 두 사이트들은 참고로 오늘 제가 얘기를 드리는 아파치 지오드가 혹은 피보탈의 젠파이어를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개의 고객이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굳이 이제 영어로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은 아파치 지오드는 오픈 소스 기반의 분산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이면서 스케일 아웃을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로 전 세션에 저희 회사 이제 케니 바스타니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설명을 하면서 보셨겠지만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 가게 되면은 예전처럼 진짜 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한 통을 쓰든가 하는 식으로 가지는 않고요. 보통 어떤 데는 네오4j 쓰고 어떤 데는 몽고DB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물론 아직도 오라클 DB를 쓰면서 MySQL 플러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그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라고 하는 기술들을 같이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오드는 첫 번째로 일단 그 저희 회사의 기존의 이제 상용 제품, 그보다 저희 회사는 이제 3년 전에 세워진 회사고요. 피보탈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3년 전에 세워진 회사인데 혹시 피보탈에 대해서 알고 있으셨던 분? 네, 감사합니다. 거의 대부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3년 전에 생긴 회사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그 EMC라는 회사, 그리고 VMware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GE라고 하는 그 세탁기, 냉장고 막 터빈 만드는 이런 회사하고 지분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3년 전에 설립한 회사고, 그 EMC의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VMware의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가져와서 저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VMware가 기존에 잼스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품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피보탈로 넘어오면서 그게 젠파이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현재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저희가 ASF, 그러니까 아파치 재단에다가 소스 코드를 통째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픈 소스로 아파치 지오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 익숙하지 않은 단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통 이런 그 분야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그게 하나의 서버에서 이렇게 뭐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서버, 여러 개의 JVM에 분산해서 그리드 형태로 아키텍처를 가져가는 구조를 뜻하고 있고, 이러한 어떤 그 제품군에는 사실 상용 제품도 있고 이런 오픈소스 제품도 있습니다. 뭐 상용 제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오라클의 코헤런스라고 하는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뭐 IBM에도 있고 뭐 어떤 이런 벤더들도 있고 오픈소스로 뭐 해즈캐스트 뭐 이런 뭐 해즈캐스트도 100% 오픈소스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2016년 4월 현재 인큐베이팅 버전으로 마일스톤 2, 그러니까 M2 버전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에서 이제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메모리에 분산을 해서 저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바의 기술을, 그러니까 JVM 위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은 디폴트로, 기본으로는 JVM 힙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자바 쪽도 보시면은 이제 트렌드가 힙을 안 쓰고 오프 힙으로 어떤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리액터가 아니라 LMAX 죄송합니다. LMAX 디스럽터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사실상 이제 힙의 어떤 GC의 영향을 이제 하도 이제 받는 것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힙의 그런 어떤 GC의 영향을 덜 받고자 오프 힙을 사용하는 경우, 뭐 NIO2의 어떤 그런 오프 힙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오드도 현재 이제 디폴트로는 JVM 힙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지만 다른 옵션으로 오프 힙으로도 데이터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제가 메모리에만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는 그렇진 않고 옵션에 따라서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퍼시스턴트, 그러니까 디스크에다가도 계속해서 내려서 나중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빅션과 익스파이레이션, 그러니까 얘를 쉽게 설명을 드려서 데이터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는 5분만 있다가 사라져라 라는 어떤 기능이 필요하시면은 TTL, 그러니까 보통 TTL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Time to Live. 그러니까 생명주기를 그런 식으로 주셔가지고 날려버리신다든지 혹은 저는 딱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10,000개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더 들어와서, 그러니까 10,000개만 가지고 싶다고 이제 10,000개만 유지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현재 10,000개에서 1개가 더 들어와서 10,001개가 되었을 때 그 10,001개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최근에 사용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최근에 덜 사용됐던 애를 하나 골라가서 빼고 방금 들어온 하나를 넣어가지고 다시 10,000개를 유지하는 이런 식의 이빅션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그러면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데 메모리를 분산해서 저장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러면은 분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코드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설명이 지금 빠졌는데 그 인터페이스 자체, API 자체가 자바의 맵 API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맵에 get도 있고 put도 있고 getall, putall, keyset, entryset 많죠 사실. contains key, 이런 것들, 이런 기본적으로 맵의 API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지금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VM1, VM2, VM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각각 다른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코드가 스프링 부트로 만든 코드든지 스프링으로 만든 코드든지 아무튼 스프링으로 만든 코드로 풋을 데이터를 지금 보시면 C라는 데이터를 넣으시게 되면은 얘가 기본적으로 일단 그 VM2번, 그러니까 다른 VM에 일단 저장을 하고 이렇게 저장한 데이터는 프라이머리 데이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의 백업을 만들어서 다른 서버에 물리적으로 다른 서버, 물리적으로 다른 버추얼 머신의 백업본을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아마 이런 그 HDFS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HDFS는 기본적으로 카피를 3번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다 보니까 얘는 진짜 이제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는 사실 머신이 나가거나 버추얼 머신을 킬-9로 죽여버리면은 날아가는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는 하나의 백업본을 항상 만들어서, 백업본을 만드는 것도 단순히 그냥 아무 랜덤한 서버에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버에 혹은 다른 렉에 있는 버추얼 머신에다가 백업을 만들어서 최대한 폴트 톨러런스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아마존으로 기준 설명드리면 아마존에는 이제 그 가용존이라고 하죠. 보통 어베일러빌리티 존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개념이라고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버켓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는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서버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서버가 3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데이터를 10,000개, 100,000개, 1,000,000개를 넣으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이 코드 입장에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10,000개 중에 데이터가 원격에 어느 서버에 있는지 알려면은 10,000개 혹은 100,000개, 1,000,000개에 대한 엔트리에 대한 위치, 로케이션을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원격에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서버에 가서 들고 와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들은 그런 식으로 어떤 모든 데이터 개별에 대해서 로케이션을 어떤 전화번호부처럼 들고 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런 버켓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통으로 된 형태로 데이터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브젝트, 여러분들의 도메인 오브젝트의 해시 코드에 따라서
해시코드를 가지고 어떤 정해진 수의 버켓에서 버켓의 위치,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면은 제가 A라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A라는 데이터의 해시코드에 컨시스턴트 해싱을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 버켓 2번이 나왔다. 그러면은 저는 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 다 뒤지는 게 아니라 바로 서버 3번에 가서 그 해당 데이터를 들고 오게끔 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버켓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메모리에다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메모리는 항상 뭐 서버가 죽는다든지 뭐 킬-9로 뭐 죽인다든지 하면은 항상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프라이머리하고 백업 혹은 프라이머리, 뭐 세컨더리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유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서버 1번 지금 보시면 서버 1번에는 프라이머리 데이터 버켓 1번이 있고 세컨더리 버켓 2번이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죽었을 때는 얘가 자동으로 복구 절차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버켓 2번 세컨더리하고 프라이머리 페일오버하고 세컨더리까지 전부 페일오버를 해가지고 아까 두 개 저기 있던 게 여기하고 여기 지금 나눠져서 들어간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오드는 아무런 설정이 없을 때는 백업 카피를 하나만 만들게 되고요. 현재 기준으로 세팅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0개부터 3개까지 자유롭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왜 디폴트를 왜 1로 했냐면은 이게 개수를 늘리는 순간부터 점점점 이제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겠죠. 데이터가 정확하게 정합성이 맞으려면은 전체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는 뭐 3개밖에 없지만 서버가 실제로 만약에 운영을 하시게 되면 이런 종류의 기술들은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그 자바 버추얼 머신을 운영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데이터가 그러니까 복제를 해야 되는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오버헤드가 엄청나게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아무튼 1을 권장을 드리지만 정말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다, 절대 날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뭐 요구사항이 있으시면은 개수를 뭐 1에서 2나 3으로 바꾸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를 전부 메모리에 그 분산을 해서 저장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지금 얘기 드렸던 파티션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리전이라는 또 개념이 잠깐 나오게 되는데, 아까 잠깐 그 버켓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지금 이제 리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리전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테이블들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전을 여러 개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API는 기본적으로 전부 맵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백업의 개수는 지정이 가능하다. 아예 백업을 안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없으시겠지만, 그리고 백업을 1개, 디폴트는 1개, 3개까지, 맥시멈 3개까지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컨시스턴트 해싱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의 관리 단위는 제가 설명드렸던 버켓이라는 큰 단위, 바켓스죠. 한마디로 쉽게 설명드리면은 바켓스 단위로 그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난 정말 막 프로그래머가 아니라서 뭐 get put 이런 거 싫다 하시면은 SQL 쿼리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예. 그러신 분 없으시겠죠, 여기서는. 예.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라는 이제 그 영역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시거나 이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되게 이제 복잡한 문제가 좀 발생해요. 왜냐면은 전통적인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아까도 질문 나왔지만 뭐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에 진짜 노멀라이제이션 해가지고 혹은 디노멀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테이블을 뭐 가져가게 되는데요, 보통.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데이터를 분산을 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어떤 A라는 테이블과 B라는 테이블이 정확하게 같은 서버에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서버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 개의 서버를 거쳐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좀 오버헤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떤 연관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은 하나의 머신에 전부 다 저장이 되게끔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콜로케이션 기능도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결과적으로 네트워크로 분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이제 보내기 때문에 시리얼라이저블 해야지만 무조건 시리얼라이저블 해야지만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겠죠, 네트워크로. 근데 그 자바 기본, 자바 유틸 시리얼라이저블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느립니다. 뭐 성능 테스트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카이로나 요즘에 뭐 구글의 이제 프로토버프 같은 것들 많이 사용하시죠, 기본적으로. 근데 저희도 그런 비슷한 컨셉으로 데이터 시리얼라이제이션 프레임워크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압축하고 더 작은 용량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계속 네트워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뒤에 장표에는 설명에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른 언어들 C++나 .NET 같은 언어하고도 같이 어떤 중간에 어떤 그 트랜슬레이션 레이어 없이 바로 통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다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쉽게 설명드리면 아까는 그러니까 키 밸류 형태, 그러니까 맵 형태로 된 분산 데이터 저장소이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더 얹어가지고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드 아키텍처다 보니까 이게 생각해 보시면은 그리드 아키텍처 뭐 보시면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서버들 학과망에 남는 서버들에다가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뭐 하다못해 비트코인이라도 캐가지고 제가 번다든지 하면은 그런 게 사실 진정한 의미의 그리드 컴퓨팅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드 컴퓨팅을 가능하게 하는 단순한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소가 아니라 다른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그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펑션 서비스하고 그리고 JTA 호환 트랜잭션, 그러니까 유저 트랜잭션을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요. 물론 사실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에서는 트랜잭션 사용을 하는 것을 상당히 이제 보통 말립니다. 지양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 개의 서버가 트랜잭션에 같이 엮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클러스터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서 보통은 그러니까 추천해드리진 않지만 아무튼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 아무튼 JT 트랜잭션도 지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잠깐 이제 설명드렸던 펑션 서비스라는 거를 조금만 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시냐면은 클라이언트가 오라클 DB에 select A 해서 들고 오죠. 그리고 데이터 고치고 그걸 다시 인서트하고 커밋하고 그 데이터를 들고 와서 제가 처리하고 넣는 형태로 지금 이제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는데 이 GOD 같은 경우에 지금 설명드리는 펑션 서비스는 데이터를 제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데이터가 현재 이 자바 버추얼 머신에 있으면은 얘에다가 직접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가져오기 싫으니까 네가 내 로직을 처리해 라고 보내버리면은 해당 로직을 여기서 이제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형태의 이제 그 컴퓨팅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서버가 하나가 아니라 진짜 여러 대, 수십 대, 수백 개의 서버를 사용하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정도로만 그런 서버를 두시면은 사실상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CPU는 낭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리드 아키텍처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서버의 CPU 파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B에는 이제 없으면 아쉬운 그런 트리거 같은 것들,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트리거 많이 쓰시죠? 방금 대답해 주신 분. 죄송합니다. 저분은 저희 회사 직원이라 안 되겠습니다. 이거 책이 있어가지고 들려고 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 아직 피보탈이라고 하는 회사는 젠파이어라고 하는 제품을
저희가 도네이션 했고 거기를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제 저같이 이렇게 불쌍한 엔지니어도 월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사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건 다 얼마 전에 나온 인큐베이팅 M2 버전에 이미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더 이상 이제 뭐 저희의 나름대로 장점이 아니고 현재 남은 건 이제 이 정도 있습니다. C++하고 C샵하고 지원하는 기능이 상용 버전에서는 이제 뭐 그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고 비상용 버전에서는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농담으로 설명드렸지만 스프링 데이터 젠파이어만 있었는데 스프링 데이터 지오드가 나오면서 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됐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데모를 한 2개 정도만 보여드릴까 합니다. 되게 빨리 제가 많이 왔는데요. 오늘 사용할 데모는 지금 위에 보시는 이 GitHub에다가 일단 올려놨고요. 뭐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이제 스프링 부트 써가지고 진짜 네, 몇 줄 안 되는 프로그램을 데모용으로 일단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밑에 거는 제가 예전에 젠파이어에 대해서 한번 이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스프링 부트로 REST 리파지토리 플러스 스프링 데이터 뭐 아까 핫에오아스 뭐 이런 것들 다 넣어가지고 샘플 한 통으로 만들어 놓은 데모도 있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스프링 유저 그룹의 행사니까 그리고 스프링 캠프니까 이제 스프링 얘기를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과 이제 구슬이 이제 선말이라도 이제 깨워야 보배라고 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젠파이어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젠파이어 라이브러리 자르 파일 들고 오셔가지고 거기에다 API 가지고 이제 코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 같이 스프링을 좋아하는 개발자들은 당연히 스프링을 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스프링 데이터 젠파이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프링 데이터 쓰시는 분 현재? 네, 많이 쓰시네요. 예, 스프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혹은 비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을 단순 진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하나로 바로바로 접근해서 쓸 수 있게끔 거기다가 스프링 부트 붙이고 하면은 진짜 코딩이 뭐 예전에 한 100주라던가 200주라던가가 거의 뭐 15줄 내외로 줄어들 수 있게끔 정말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스프링 서브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젠파이어는 지금 제가 오늘은 설명드리는 거는 스프링 데이터 젠파이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프링의 트랜잭션 매니지먼트하고 같이 엮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의 캐시 애브스트랙션. 그러니까 JSR 107 들어보신 분, J캐시. 예, 감사합니다. J캐시에 두 분 계신데 J캐시 같은 경우에 이제 지오드가 직접적으로 J캐시를 지원하진 않고요. 스프링 데이터를 통해서 스프링의 캐시 애브스트랙션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스프링 거기 최근에 스프링 XD 예전에 스프링 XD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스프링 데이터 플로우라고 해가지고 저기 빅데이터 쪽에 데이터 인제션 쪽을 담당하는 스프링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하고 이제 인테그레이션이 잘 되어 있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JSR 107 지원이 된다. 그리고 뭐 현재 지금 이제 스프링 생태계를 잘 보여주고 있죠. 뭐 리액터 이제 스프링 이제 5.0 나오면 이제 뭐 거의 핵심이 될 리액터. 예.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설정을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스프링 데이터, 그러니까 설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젠파이어 혹은 지오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순수히 젠파이어나 지오드가 제공하는 모든 API 플러스 설정 파일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프링 데이터만 가지고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서버의 설정을 원래 기본적으로는 XML 파일에다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은 리전이라는 거 설명드렸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역할을 하는 리전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리전의 설정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은 리던던시 개수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0개, 1개, 2개, 3개까지 그런 설정들을 넣어서 커스터머라고 하는 지금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로그 레벨 같은 것들 프로퍼티로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버는 이런 그 스프링 데이터가 사용하는 XML 파일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대로 서버를 올려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보시면 이제 커스터머라고 하는, 아까 서버에 커스터머라고 하는 리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커스터머라고 하는 리전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리전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서버를 이제 시작을 하시면은 뭐 복잡하게 이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뒤에 그 색깔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부트로 이제 그 부트 기준을 설명드리고 있고, 서버를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XML 파일 임포트, 그러니까 리소스로 임포트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겠죠. enable gemfire repository, 스프링 데이터에서 그 gemfire repository를 쓸 수 있게끔 하는, enable 하는 annotation. 그러니까 대략 보시면 한 2개 정도 annotation으로 서버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데이터에 익숙하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인터페이스, 리포지토리 인터페이스 하나 만드시고, 저희가 제공하는 gemfire repository, 이게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겠죠. 스프링 데이터 geo드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제 이름이 뭐 geode repository로 아마 바뀌게 될 텐데, 아무튼 geode repository를 익스텐드를 해가지고 정의하면은 사용할 준비가 이제 전부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분들도 이제 있으시죠. 보통 이제 템플릿, REST 템플릿, 뭐 JDBC 템플릿 이런 것들 스프링 잘 이제 많이 하시니까 마찬가지로 gemfire도 gemfire 템플릿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 오토와이어로 붙여가지고 바로 인서트 해가지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리포지토리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뭐 저기 템플릿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스프링 데이터에서 2가지 방법이 있죠. 똑같이 여기서도 gemfire도 geode도 이름을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튼 geode도 리포지토리로 혹은 템플릿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그 펑션, 왜 서버에 어떤 기능을 실행하라고 하는 이런 기능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어노테이션 하나로 바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또 장점이 뭐냐면은 그 gemfir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런 펑션들은 사실상 서버에서 수행되는 펑션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서버의 클래스 패스에 뭐가 있어야겠죠. 클래스 패스에 해당 클래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뭐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gemfire 같은 경우에는, geode 같은 경우에는 그 실시간으로 바로 자르를 디플로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클러스터에다가 자르 디플로이를 하시면은 바로 이런 어떤 펑션들이나 도메인 클래스들이 바로바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JSR 107 아까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여기쯤에서 좀 멈추고 대략 코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데모로 보여드릴 거는 데이터가 실제로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산을 해서 저장이 되는지 그거를 한번 데모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할 일은 서버를 대략 한 5개 정도, 한번 4개 정도 일단 띄워보려고 합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를 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를 가지고 이제 서버를 띄울 거고요. 약간 좀 시간이 걸리겠죠. 네, 지금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혹시 학생이신 분? 학생이신 분? 네. 학생이신 분 세션 끝나고 저한테 잠깐 와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책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이게 소프트웨어 장인이라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제목이네요. 예. 꼭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버는 다 뜬 것 같아요. 서버는 다 뜬 것 같고,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이제 웹 화면이고요. 이제 웹 화면을 잠깐 좀 들어가 보면은 약간 버그가 있습니다. 약간 지금도. 그래서 항상 2번 로그인해야 돼요. 네. 버그가 몇 개 있고요. 제가 어젯밤에도 좀 버그 리포팅을 해야 되는데 몇 개 있어가지고 참 어젯밤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예. 항상 데모 전에는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데모 귀신이라고. 네. 자, 이제 보시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서버를 한 4개를 띄웠어요. 그러면은 뭐 실제로 이제 뭐 보셔야 믿으실 거니까 보면 서버 런처라고 하는 놈들이 지금 보시면은 위에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서버가 떠 있죠. 데이터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넣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를 가보시면은 리전만 만들어져 있고요. 리전, 커스터머라고 하는 리전, 그러니까 테이블만 만들어져 있고 데이터는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넣는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만든 스프링 부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건데, 소스를 뭐 잠깐만 좀 보시면은 뭐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일단 정말 간단한 이제 도메인 그 커스터머라고 하는 도메인 오브젝트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필드는 한 4개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그리고 게터 세터 뭐 만들고 그 다음에 해시 코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해싱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해시 코드를 일단 막 만들어 주고요. 뭐 만약에 정말 본인이 개발한 정말 좋은 해싱 코드가 있으시면 여기다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해시 코드가 있고, 그리고 네, 아까 설명드렸던 예, 젠파이어 리파지토리 익스텐드 했고요. 테이블은 커스터머라고 하는 이제 리전을 테이블을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줬고, 이제 실제 부트 앱으로 가보시면은 네, 이걸 이제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그 만들었던 클래스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리파지토리 클래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여기다가 바로 인젝트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커맨드 라인 러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니셜 로딩을 하려고 얘가 처음에 뜰 때 대략 한 1000개 정도의 이미 데이터를 그 데이터에 넣도록 만든 정말 간단한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넣은 것을 확인을 해야겠기에 10분밖에 안 남았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 간단한 그 REST 컨트롤러 붙여가지고 REST로 통신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실행을 해볼게요. 뭐 내용이 복잡한 내용이 없으니까. 예, 실행이 끝났고요. 일단은 대략 1000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 보시면은 네, 예, 서버가 4개 현재 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멤버가 4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엔트리 카운트가 제가 1000개 아까 그 소스 보시면 1000번 루프 돌아왔으니까 1000개가 들어가 있고, 데이터가 대략 뭐 D 서버에는 256개, 지금 A 서버에는 대략 한 248개 이런 식으로 거의 균등하게 완벽하게 동일하게 못해요. 왜냐면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버켓 단위, 디폴트 113개 버킷 단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 버켓은 좀 데이터가 조금 더 많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최대한 비슷한 수의 데이터가 들어가게끔 얘가 그 로드 밸런싱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하나 뭐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
킬-9로 하나 서버를 한번 죽여볼게요. 네. 네. 지금 이제 잠깐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멤버 3개. 아까 4개에서 제가 하나 죽였으니까 3개 되잖아요. 그리고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개수도 얘는 보시면은 대략 381개, 318개, 여기는 301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서버 하나를 이제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데이터는 일단 1000개 계속 유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기본적인 컨셉은 이런 식으로 얘가 죽이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서버를 늘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제 캐퍼시티가 부족해서 CPU가 다 100을 치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데이터를 더 나눠서 서버를 추가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서버를 추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다시 데이터를 리밸런싱을 해가지고 계속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대략 이제 그리고 네. 스프링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대략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약간 리파지토리를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보기엔 그 정도로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스프링 세션 쪽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보시니까 이제 그 스프링 세션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네. 주제하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혹시 12팩터 앱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12팩터 앱. 네, 한 분 계시네요. 이게 12팩터 앱이 뭐냐면은 그 요즘에 한참 얘기하는 피보탈도 얘기하지만 다른 사도 많이 얘기하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파스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좋은지를 하나의 어떤 선언문처럼 만든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설명드리는 12팩터 앱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도 12팩터.net 가보시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보시면 이제 그 중에 하나 지금 6번째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웹서버는 당연히 스티키 세션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스티키 세션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세션 데이터의 복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리고 그러니까 매번 세션이 튀게 되면은 그 세션 데이터를 DB에 넣던지 어떤 다른 공간에 넣어야 될 거잖아요. 이게 매번 그럼 세션이 들어올 때마다 세션을 DB에 가서 가져온다 이런 건 사실 엄청난 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12팩터 앱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스테이트리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얘기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그래서 외부의 저장소 같은 거를 활용을 해라. 라는 게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지오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의 세션, HTTP 세션을 여기다가 외부로 이제 저장을 해서 빼놓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이트, 되게 큰 우리나라 최고로 큰 전자 사이트가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8호제 할 때 8시에 땡 치면은 포탈에 막 수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세션이 넘쳐가지고 계속 아동 메모리 나고 죽었던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케이스를 피하려면은 아무튼 DB를 쓰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알고 있습니다. 5분 전 이런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질문은 제가 나중에 끝나고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빨리빨리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정만 보여드리면은 스프링 세션에 지금 보시면은 스프링 세션에 스프링 세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세션 데이터 젠파이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레디스는 레디스가 따로 있고요. 젠파이어는 젠파이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젠파이어 디펜던시를 추가를 하시고 제가 만든 앱에서 보시면은 마음만 급해가지고 지금 이제 슬래시 지오드를 가시면은 얘가 세션 아이디 가져와가지고 세션 아이디를 진짜 어트리뷰트에 정직하게 세션 아이디라고 하는 어트리뷰트에다가 넣어가지고 저장을 하는 그런 간단한 REST 웹 서버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건 뭐냐면은 저 URL에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세션 아이디 만약에 더 자세히 하신다면 제 세션 아이디가 되겠고요. 제 세션 아이디를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 브라우저가 이제 쿠키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은 제 부트 애플리케이션을 내릴 거예요. 제가 지금 부트 애플리케이션 뒤에다가 젠파이어를 뒀기 때문에 사실상 제 세션은 부트 앱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젠파이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트 앱을 한번 죽일 거예요, 제가. 얘를 일단 카피를 해놓고 네, 얘 그냥 죽여버렸고요.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 다시 제가 URL을 가면은 똑같은 정보가 나와야겠죠. 왜냐면 제 세션 데이터는 사실 제 파일에 있는 거니까. 네, 지금 뭐가 나왔는데 얘하고 바로 이전 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똑같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세션의 정보가 현재 부트앱에 있는 게 아니라 뒷변에 젠파이어에 뺐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 앞단에 서버 죽더라도 세션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혹시 제가 밖에 있을 테니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와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